1299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왕국의 왕자 쌍릴라 우타마는 말레이 반도 끝 테마섹에 도착합니다. 테마섹은 자바오로 바닷가 마을이란 뜻이었죠. 당시 테마섹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쌍릴라 우타마 왕자는 테마섹에 사냥을 나왔다가 바닷가에 있는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사자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왕자는 이것을 매우 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이 바닷가 마을에 도시를 짓기로 하고 사자의 도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자의 도시, 산스크리트어로 사자는 심하, 도시는 프라였는데 이 말이 발음하기 쉽게 싱가프라가 되었고 곧 싱가포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말레이 반도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물라카 술탄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라카 술탄국은 말레이 반도 전체와 자바섬 일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16세기가 되어 서양의 대항해 시대가 열림에 따라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합니다. 포르투갈 제국은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 술탄국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라카 술탄국도 말레이 반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고 중국 명나라와도 교류하고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국가였으나 포르투갈은 국력이 최대치로 강성했을 때였기 때문에 손쉽게 물라카 술탄국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1511년 포르투갈은 물라카 술탄국을 멸망시킵니다. 물라카 술탄국은 멸망하고 그 후예들은 남쪽에 조호르로 피신해 조호르 술탄국을 세웁니다. 말레이 반도의 조호르 술탄국과 포르투갈령 물라카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물라카 술탄국의 후예인 조호르 술탄국과 포르투갈 제국은 물라카를 놓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조호르와 포르투갈의 전쟁은 무려 13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와중 1613년 포르투갈은 조호르의 영토였던 싱가포르를 공격합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으로 싱가포르는 모두 불에 타버렸고 싱가포르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어 싱가포르는 역사에서 잊혀진 섬이 되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은 포르투갈만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도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물라카의 지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포르투갈을 공격해서 물라카를 뺏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전쟁 중이었던 조호르 술탄국에게 접근합니다. 네덜란드는 조호르에게 포르투갈을 같이 내쫓자며 연합을 제의했고 그 대가로 포르투갈이 점령한 물라카 지역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조호르는 포르투갈에 대한 복수심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조호르 연합군은 포르투갈을 공격하여 말레이 반도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물라카는 네덜란드의 땅이 되었고 이후 네덜란드는 물라카를 통치하며 말레이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던 영국도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영국은 싱가포르 섬에 상륙해 조호르의 술탄을 만나 싱가포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술탄 왕가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막대한 양의 돈까지 주겠다며 협상을 제의했죠. 싱가포르는 포르투갈이 불태운 이후로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조호르는 영국에게 싱가포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을 조호르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국의 대표로서 조호르와 협상해 싱가포르를 넘겨받고 싱가포르에 다시 도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스탠포드 래플즈 경입니다. 싱가포르의 시족격인 인물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죠.
말레이 반도에 진출한 영국이 네덜란드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언제 영국이 물라카까지 노릴지 모르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면 말레이 반도를 모두 차지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세계 곳곳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두 세력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협상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를 분할하는 협상을 맺게 됩니다. 물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북쪽은 영국이, 남쪽은 네덜란드가 갖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조호로 술탄국은 이미 이권을 야금야금 뺏기다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마음대로 영토를 분할해버립니다. 영국은 말레이 반도를 얻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토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824년 이 조약으로 동남아시아의 식민 지배는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조약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안정되었고 싱가포르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 반도의 해협 식민지 안에서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당시 영국령 인도와 청나라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차지한 호주와도 정확히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물자가 싱가포르를 지나갔을까요? 싱가포르의 발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많은 인구와 양질의 노동력을 싱가포르를 개발하는 데 이용하기로 합니다. 영국은 싱가포르로 중국인들을 불러 모았고 이렇게 들어온 화교들이 싱가포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개발과 함께 화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싱가포르도 침공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섬이었고 영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앞마당인 아시아에서 본토와 너무 멀리 떨어진 싱가포르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물량전에 밀린 영국은 결국 싱가포르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영국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 반도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고 싱가포르를 쇼난도라고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각지에서 그랬듯 싱가포르에서도 잔악한 학살 행각을 벌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와서 이미 화교국가가 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이 시기에 중국과 중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싱가포르가 중국 본토와 내통할지도 모른다는 명목으로 정치인, 경제인, 민간인 할 것 없이 학살합니다. 이 숙칭 대학살로 일본은 최소 3만 명,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화교들을 학살했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일본의 모든 점령지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레이 반도에 세워진 말라야 연합과 말라야 연합을 계승한 말라야 연방은 영국에게서 독립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의 민족 자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 영국은 식민지를 유지한 명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1957년 말라야 연방을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1963년 싱가포르 또한 영국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이건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싱가포르도 독립하게 되었죠. 영국의 싱가포르 지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957년 말라야 연방이 독립하고 1963년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영국의 지배는 끝이 납니다. 영국령 싱가포르가 된 것이죠. 하지만 독립한 싱가포르는 홀로 서기가 막막했습니다. 서울시 크기만한 작은 섬인데다가 물과 자원은 말라야 연방에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유지하기에 미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라야 연방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말라야 연방은 중국인이 많다는 이유로 싱가포르의 연방 가입을 반대했지만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밀어붙인 끝에 결국 싱가포르도 말라야 연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야 연방은 말레이시아로 이름을 바꾸고 싱가포르는 한 지붕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종과 언어도 다를 뿐더러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쫓아내라는 의견이 팽배해졌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퇴출시킵니다. 싱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강제로 당하게 된 것이었죠.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원치 않는 독립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합니다. 싱가포르는 이후 항구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도약에 성공하여 아시아 최고의 부자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리콴유 총리는 31년간 독재를 했지만 청렴한 정부를 만들고 오로지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면서 권위주의식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싱가포르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는 이미 말레이시아 전체를 합친 것을 훌쩍 뛰어넘었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안전한 환경으로 세계의 기업들과 관광객들을 싱가포르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